안녕하세요. 경제금융을 쉽게 이야기하는 장호 경제교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업 LNF 2차전지의 중요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죠. 신주 인수군부 사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은행에서 쉽게 대출해 준다든지 기업에 돈이 많아서 적립한 돈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자금 조달이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채권을 통해서 발행합니다. 주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상증자라는 게 있죠. 오늘은 이 채권입니다. 채권을 그냥 발행하면 큰 매력이 없습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줄게. 이자를 10%, 20% 주는 것도 아니고 정기예금 금리보다 1, 2% 정도 높습니다. 그럼 회사가 부도날지도 모르고 만기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채권은 무작정 투자하는 게 좀 위험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옵션 하나 주고 하는 거예요. 조사 만기의 원금 플러스뿐 아니라 이 BW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 어떤 권리냐 이렇게 보니까 시중에 LNF가 8만원에 거래가 된다. 8만원에 거래가 되면 야 나중에 5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러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주 인수군부 사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발행을 할까요? 그만큼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한테 유리한 조건을 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한테 얼만큼 신주 인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구주주의 청약 단위는 만원으로 한다. 한 주당 만원으로 한다. 그죠? 그러면 소유주식 한 주당 우선 청약금 부여 비율금이 8.933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0.89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89주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키움증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예를 보면은 03하고 권리현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배정수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35주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4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0주. 내가 기존 40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40주에다가 곱하기 0.89를 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1000원 이하는 떨어져 버리니까 35주를 내가 배정을 받습니다. 그럼 한 주당 만원이기 때문에 35 곱하기 만원 한 배정 금액이 35만원이 이렇게 나와버리죠. 여기서 좀 혼돈이 되기 쉬운 게 배정 수량이 35주니까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도 내가 35장을 주를 배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혼돈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증권사의 업무팀장이 아니면은 이 내용이 조금 혼돈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떠냐 하면은 35만원에 지금 전환가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52,000원입니다. 52,000원을 나눠버리면 어떻게 나오죠? 자, 이렇게 35만원에서 전환가액인 52,000원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6.9가 나옵니다. 6.9가 나오면은 소점 이하는 버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에 배정 수량을 35주를 받은 분이 신주 인수권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숫자는 바로 6주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배정 금액 여기 나와 있죠. 배정 금액에서 전환가액 현재 전환가액이 52,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오늘 LNF IR 담당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전환 가액과 배정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5만 이윤으로 픽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8월 27일이 되어야 정확한 전환 가액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기존 주주,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면 어느 증권사나 관계없이 이 권리 현황이라는 이 내용을 치면은 내가 배정 수량과 배정 금액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유상청약 예약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키움 기준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배정 수량이 35주면 35주 그대로 나는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은 신주가 35주가 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배정 금액에서 전환가액을 나눈 거니까 6주 내지 7주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배정 수량이 350주를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60몇 주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일정은 이러합니다. 행사가액이 8월 27일 날 정해지고요. 9월 1일에서 9월 2일 아마 오후 2시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기존 구주주 청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일에서 5일까지가 일반 공모 청약입니다. 만약 행사 가액이 구주주의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버리면은 지금 공시에는 5만 이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좋은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일반 공모까지 갈 물량이 있겠냐 싶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10일 날 채권이 상장이 되고요. 9월 22일 날 신주 인수권 증권 상장 예정입니다. 채권과 신주 인수권이 분리된 분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받은 이 신주 인수권은 10월 9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식으로 행사 가액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사 가액이 만약에 55,000원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10월 9일 이후로 주식이 8만원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때 실현해서 55,000원에 사서 8만원에 팔 수가 있으니까 벌써 25,000원의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신주인수권 정권의 매력이라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채권의 만기는 2030년 6월 9일입니다. 여기까지 가시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10%, 약 110% 정도 됩니다. 내 원금이 1억이라 그러면 1억 1,000만원 이자를 받아 가시고요. 그 중간에 어떻게 이자가 계산이 되냐면 연 1%이기 때문에 분기에 0.25%씩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만기까지 가기 싫다 그러면은 풋 옵션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2027년 7월 11일부터는 조기 상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나 만기까지 이렇게 가기 싫으니까 여기서부터 내 원금과 이자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기 상환율이 104%, 1억을 투자하셨다 하면 1억하고 400만원 정도가 이자가 나갑니다. 물론 그동안에 포면금리 1%가 있기 때문에 분기에 0.25%씩 받아가는 이자는 제외하고 104% 혹은 만기에 110%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8월 27일 날 결정이 되겠지만 발행 시점 행사 가격은 5만 이원입니다. 이 기준은 바로 상단입니다. 상단이기 때문에 발행 시점 행사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행사 가격이 변함이 없고 상당은 고정되어 있다고 현재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 3개월마다 행사 가액을 조정합니다. 이 조정할 때는 뭐냐면은 주가가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조정을 하는데 계속 주가가 만약에 뭐 2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간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35,002원까지, 즉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32,000원 밑으로는 조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3천억을 모집해서 어디에 사용하냐 하는 보니까 2천억은 바로 LFP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합니다. 이 LFP는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는데요, 안정성이 최고고 폭발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 기존 NCM 양극재 생산 설비 생산 효율 제고에 500억을 사용합니다. 이 NCM 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했죠.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긴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운용자금, 하이니켈,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정성을 보강하는 쪽으로 500억을 사용해서 총 3천억 원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이렇게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양극재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요. 힘든데, 사실은 LNF 같은 경우도 이자 비용이 거의 1년에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자 비용 내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건강원에서 투자 설명서에도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장래의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면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을 하라, 이런 내용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이 감안을 해가지고 투자 유용과 더불어서 전환에게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를 한번 보시고 과연 내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번 결정해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LNF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규모가 3천억이다. 3천억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자금이라든지 타점권, 취득 이런 쪽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에는 채권의 기능도 있지만 바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정 수량은 곱하기 0.89 정도를 하면 되겠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량에. 그러나 이것은 권리 현황에 어떤 증거사든지 들어가면 이 수량 자체가 나오더라. 이 수량이 나오면 그 다음 배정 금액이 나오더라. 이 배정 금액에서 전환가액, 현재로는 52,000원을 나눈 금액이 바로 내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양이더라, 수량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호희 경제교실, 오늘은 조금은 길었지만 그래도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